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그런 노래가 요새는 많이 그 생각이 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또 한편의 분노와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을 좀 다스리면서 정말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열망했던 많은 국민들 앞에 그 죄스러움과 저 자신부터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것으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87년 평민당에 와서 6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3번은 사실 패배가 예견되는 선거였고 3번이 이제 선거다운 선거였는데 패배했습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경선 때는 캠프가 하고 본선 때는 당에서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주체는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실패는 캠프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당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우리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결정하면 집행은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이번 선거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은 4.11 총선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선거가 시기적으로도 가까웠고 선거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도 일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어떻게 치렀는가, 총선 이후에 제기된 과제들을 양당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는 대선을 위한 기본적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을 4.11 총선과 대선 대비 태세로 전면적으로 바꿔냈습니다. 당명과 색깔, 강령, 인물, 조직 모두를 MB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게 2012년은 매우 바쁘고 소란스러웠지만 대선을 위해 남긴 게 없는 한 해였습니다. 총선 때 드러났던 정책적 혼선과 갈등, 수도권과 젊은층 중심의 선거운동, SNS 중심 홍보 전략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내면서 민주당은 총선에 패배했습니다.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이 한 일은 한명숙 대표가 퇴진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만들어내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를 맞이했습니다. 통상 선거는 전략기획, 정책, 홍보, 조직, 유세 등 각 부분에 중심이 있고 이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 분야는 저마다 중심이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이를 총괄하는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각 캠프의 각 부분이 저마다 열심히 하는 그런 모양새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분야입니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님이 여기 오셨다 가셨는데 대선 시작 전까지 정책을 맡아 오셨던 분이셨는데 사실 선거 기간 동안 이분은 사라지셨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안철수로 시작해서 안철수로 끝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약이었지만 과하면 독이 되는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일화는 필요했고 아름답게 만들어내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벼랑 끝 단일화로 시간적으로 본선을 준비할 여력을 없애버렸습니다. 단일화 직후 준비되지 않은 전략과 홍보로 우왕좌왕했던 일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이번 대선의 특이점은 유권자들이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치른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니까 찍는다, 박근혜 후보가 싫으니까 찍는다는 반응 뒤에는 그런데 문재인은 뭐하는 사람이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온 박근혜 후보와 비교할 때 정치 입문 1년이 안 되는 문재인 후보는 국민에게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리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우선 총선을 잘 치렀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총선 패배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대선은 실패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패인은 당이 중심이 되어서 중심을 만들어서 총력을 다하지 못한 것 외에는 사실상 실질적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의 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